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투자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 DSR 제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을 또 한 번 승계의 바람이 불어오나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주님이시니까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 현재 DSR 그리고 DSR 제강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과거 DSR 제강의 처음 모태부터 돌아가서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승계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어떠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 알려드리고 승계 작업이 주가에 끼치는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이번에 이 대왕고래 관련해 가지고 한번 테마가 돌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뻥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이었냐? 여기 단순하게 와이어로프 제품분에서 유전시 초용 이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테마로 엮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매출액 그냥 준수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라고 좀 찾아봤는데 1965년도에 DSR 제강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성제강공업입니다. 이 이름이 지금은 이제 DSR로 바꿨는데 홍순모 회장이 설립을 하고 나서 71년도에 삼화제강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DSR 제강입니다. 그 후 아드님 홍하종, 홍석빈님 양자 부도로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제 주식을 물려받게 되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DSR 제강의 주주 분포도거든요. 홍하종님 외에 13분의 특수 관계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하종, DSR, 홍석빈, 홍진우, DSR 인터내셔널, DSR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홍유경, 홍만영, 홍희진님, 뭐 기타 등등 일가 친척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분이 있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예쁘신 분이시죠? 네, 홍유경님이신데 이분이 에이핑크의 멤버였어요. 2013년도에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분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예쁜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막 노하시진 마시고 아무튼 이분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DSR 저기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31만 주 갖고 있는데 지분율은 2.16%입니다. 그래서 승계를 누가 할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50만 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장자승계가 원칙이라면은 아드님으로 가겠지만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유경님은 이미 회사를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의류 회사를 운영 중이시고 이미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94년생이십니다. 그 외에 94년생으로 포착이 되는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아마 이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장자 승계 원칙이 있다면은 남성 임원들 중에서 승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 박스 쳐놓은 부분들 있죠. 홍유경님 이렇게 이름 올려놓으신 거 보이시고 홍승현, 홍유경, 홍진우, 홍희진, 홍혜인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아마 회사를 물려받을 것 같은데 원래 이 DSR이라는 회사 자체가 보편적으로 회사 승계하는 딱 그 방법으로 회사를 합니다. 주가가 한창 눌려 있을 때 기업의 배당을 높인 다음에 지배구조를 분포를 조금 해놓은 다음에 시간에서 대량 매수를 해서 이거 지분율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통 승계가 거의 임박했다. 혹은 몇 년 내로 이제 승계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티를 또 그게 나옵니다. 또 현물 배당을 해줘요. 현물 배당을. 근데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진짜 주주 환원 정책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시가 배당률이 3% 4% 주면 그냥 평소 잘 주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4%죠. 그러면 이거 조금 몇 년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DSR 그룹 자체는 연배당 회사예요. 그러니까 1년마다 보통 2월달 기산일을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한 3, 4월쯤에 이제 배당을 딱 주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 연도에는 60원을 배당이 나왔습니다. 60원.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조사하면서 좀 부러웠는데 개인적으로 이분들 홍유경님의 지분 31만 주를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1,800만 원을 배당으로 가져갑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과거에는 2024년도 60원, 23년도 60원, 22년도 40원 이게 배당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일정 수준으로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이게 상속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게 배당이 팍 올라가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분 변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최근에 좀 보였어요.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남지현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인용을 해놨는데 고맙습니다. DSR 홍석빈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올라가서 책임 경영 강화한다라는 뉴스 이렇게 올라와 있죠. DSR은 발음이 어렵네요. 최대주주가 12인에서 홍석빈 외 12인으로 변경됐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죠. 어떻게 방식으로 했냐? 주식 매매 계약 시간에 대량 매수를 해서 최대 주주 변경을 했습니다. 홍석빈 대표이사가 DSR 제강에 DSR 보통주 253만 주를 사들였다 하면서 기존의 7.92%에서 23.74%로 늘어났습니다. 지분 인수 목적은 책임 경영 강화, 인수 자금 조달은 자기 자금으로 밀어뒀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자녀분들이 94년생이에요. 91년생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랬을 때 오너분들이 이렇게 이제 책임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을 할 때는 몇 년 좀 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막 그렇게 연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의 능력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분을 변경하는 일들이 좀 잦아지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상속세를 조금 아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우측에다가 DSR 제강하고 DSR의 시가총액을 기재를 해놨죠. 600억 다 더하면 12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을 왜 쪼개서 계속 이렇게 상장을 시켜놓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과세 표준액을 보게 되면은 30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10억 플러스 4천만 원에서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절 금액은 50%의 과세 표준액을 가져갑니다.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드니까 요거 받고 했을 때 반토막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당연히 우리는 주주들의 입장이니까 조금 달갑지 않겠지만은 오너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일궈내가지고 내가 만드는 회사를 자녀한테 물려줬는데 반토막이 가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좀 기분 나쁘거든요. 내 노력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회사를 쪼개놓은 다음에 지분을 천천히 배당을 올려가면서 상속에 대해서 세금 처리를 미리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속하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고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기업을 승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과세 표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을 오늘이 7월 25일입니다. 7월 26일 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딱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데 세상에 상속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7,000원이었어요. 만 원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하한가 맞아가지고 30% 빠졌고 7,000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이미 냈는데 이 주가가 7,000원으로 변해버리면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손해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준을 앞, 뒤 두 달의 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승계가 7월 26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은 과거 두 달 전이죠. 5월 25일부터 앞에 두 달, 9월 25일까지 총 4달의 가격의 평균값을 산출을 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닙니다. 주가가 가만히 그냥 주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R 그룹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이 승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는지 아니면 이 승계를 지금 조금 더 밀어놓고 나중에 할 것인지 이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니면 현금 배당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느냐 대주주들의 변동이 있느냐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거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과거 승계를 받았던 과정을 이제 1세대 경영진에서 2세대 경영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3세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승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승계 기간 동안 주가 변동성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당장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로서 생각을 했을 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